자, 이제 표현들입니다. 표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죠. 그래서 120페이지 오시면 성립요건에 나와 있고 2번 법적 성질은 이것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다만 무권대리이긴 하지만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2번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요건을 보시면 각 수권 사실의 통지,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범위든 상관이 없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갑이 병한테 얘기할 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어떻게 해요? 아, 인사해.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죠? 을이 우리 회사 뭐 상무야.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죠. 다시 말하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는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 결론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당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직함은 뭐죠? 영업부장, 명칭은 뭐 대리점, 특약점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큰 것을 하면 이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로 가요. 답은 대리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요. 라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죠? 이런 얘기죠.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다. 끝이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요라는 말은 뭐죠? 수권행위를 말하니까 수권행위는 뭐에만 존재해요?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니까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끝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일단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다 끝나는데 일단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뭐 해야 되겠어요? 존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있어야 뭐 하겠습니까? 넘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없고요. 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입니다.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두 번째, 넘은 행위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비슷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란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뭐여야 되냐면 선의 무과실이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수업 문제 풀기 위한 방법인데, 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의 전제로서 우리 판례는 서류가 완비됐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서류를 봤더니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인간 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만약에 확인 안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으니까, 무과실이 아니니까 뭐가요? 표현들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어요? 서류가 완비될 것을 전제하고요. 이 서류 완비도 언제 해야 되는 거죠? 대리 행위 시에 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가 기본 대리권의 존재 뭐라도 상관이 없다. 그죠?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 핵심 판례가 2002년도 판례가 나와 있고, 2002년도 판례가 있죠.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현명이 있어야죠. 만약에 현명이 없다면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는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현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는 거. 요게 현명이냐? 요게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거. 요것이 현명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이건 현명으로 이해하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현명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현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대리권도 없으면서 지가 갑인 것처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그러면 뭘 안 한 거죠? 현명을 안 한 거니까 무권 대리도 아닌 거죠. 무권 대리도 아니니까 뭐가 될 수도 없어요?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보세요. 민법 제120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표현 대리든 무권 대리든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현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수를 써서 이와 같은 대리 행위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수 중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판례 전반부에서는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한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고요.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판례가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판례에 나와 있는 투자 상담사예요. 이 보험 설계사나 투자 상담사 같은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예 뭐가 없다고 봐요?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는데 투자 상담사나 보험 설계사는 아예 뭐가 없는 본으로 이해한다고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없죠? 표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인데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책임질 만한 사유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주지도 않다고 줬다고 뭐죠? 표시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든지 아니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여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인감증명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이걸 이용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자, 갑의 병한테 뭔가를 표시한 바가 없죠. 그죠? 있던 대리권이 뭐 된 거 아니에요? 소멸된 것도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해서 을에게 뭐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다. 그러면 을에게는 대출에 관한 뭐가 있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감증명서를 줬다 이렇게 나오면 에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판례 뭐라고요? 단순히 인감증명서만을 준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측의 나번 대리인이 그 권한밖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입니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은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뭐죠? 선의 물가시고 언제죠? 대리 행위시고 서류가 완비될 것을 뭐합니까? 전제합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판례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어요.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적용 범위, 임의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부부 나오죠. 그죠? 부부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으니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집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 하게 돼요? 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부부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가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죠? 부부는. 우리는 남자들 여보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세상에 인감도장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요? 와이프한테 맡기고 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부의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부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완비되는 것과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되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쭉 나오죠. 그죠?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리행위시에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수요된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소멸된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사자나 복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사자나 복 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나머지 세 가지 판례는 부부간의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서 의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요건은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은 뭐여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번 적용 범위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게 되고요. 3번 본인과 표현대리 관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무관리로 처리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표현대리 효과에서 1.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책임을 지고 싶다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본인은 스스로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대리도 일종의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뭐만 다를 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를 뿐인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최고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메모할 것은 위에다가 공간에다가 상대방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죠? 깎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던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다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아예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데
표현들이가 성립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깎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유명한 판례가. 명성그룹이라 들어보셨어요? 명성그룹. 80년대에 콘도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김철호 회장.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명성그룹?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 명성그룹이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80년대 이 명성그룹이 뭘 했냐면은 콘도 사업을 했거든요. 콘도 사업을 해가지고 10대 재벌이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콘도라는 게 영업이 되고 장사가 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콘도라는 곳은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콘도에 투숙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콘도 사업이라는 게 되는데 80년대는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저희 반에서 자가용이 있던 친구가 한 집에 한 5명, 6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콘도 사업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이 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10대 재벌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 지금 없어졌죠. 상업은행이. 상업은행이 있고 상업은행에 회화동 지점에 김동명 대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김동명 대리가 그 회화동 지점에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은행에 앉아 있다가 돈 많은 아줌마가 오면 그 아줌마를 차나 한잔 하셔 해가지고 다방에 끌고 가는 거예요. 다방에 끌고 가서 우리 그 은행에서 사모님과 같은 부야예프한테 특별 우대 금리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창구에다 입금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금을 주시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당시 이자가 만약에 5%면 사모님한테는 특별히 15%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들은 뭐 은행 직원이 그러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죠? 또 VIP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죠? 예금을 하게 돼요. 예금을 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명성그룹으로 가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은행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명성그룹이 10대 재벌이 되니까 꼬박꼬박 원래는 10%인데 5%인데 뭐죠? 15%에서 돈이 어떻게 잘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30%, 49%면 이게 사기하냐 그럴 텐데 조금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입금이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부자분들은 다 이 김동명 대리한테 뭐죠? 예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이 80년대입니다. 그죠? 5천억인가 얼마인가 5조가 넘는 돈이죠. 그런 돈이 뭐죠? 명성그룹으로 사업자금이 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이자도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김 대리가 그때 당시 안기부에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안기부에서 보니까 은행 대리가 세상에 벤츠를 몰고 다녀요. 80년대. 집도요, 서울 시내에 있는데 170평짜리 저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는 뭐예요? 간첩인 거죠. 그죠? 요놈 간첩이다. 이거 공작 자금으로 이놈이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돼가지고 이 안기부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남산에 끌고 가지고 족쳐 보니까 간첩은 아닌데 요런 사실이 뭐죠? 밝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뭐죠?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안 들어가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 대서특필합니다. 그 신문에. 명성그룹은 뭐죠? 부도가 나겠죠? 부도가 나니까 이 사모님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겠죠? 김동명 물론 뭐죠? 깜빵가입국이죠. 그래서 요 사모님들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뭐 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얘기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랬더니 지금 상업은행이 돈 못 주겠다 그러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이 뭐라 주장하는 거예요? 김 대리는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넘은 거죠. 원래는 5%만 주고 예금을 어떻게 해요? 이취해야 되는데
뭐죠? 15% 줬으니까 뭐 했다는 거죠? 권한을 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들이가 성립하니까 은행은 요 사모님에게 돈 다 달라고 뭐죠? 주장하면서 뭐죠? 소송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건을 갖췄죠. 그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어요까지. 그죠? 근데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선의고 어떻게 해요? 무과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특징은 예금을 어디서 받았냐면 다방에서 받았고요. 통장을 기계로 찍어서 준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서 줬어요. 그러면 요 사모님 측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은행 측에다 어떻게 해요? 알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아무도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니까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시를 했어요. 이 사건도 유명하고요. 그다음 또 상업은행, 이게 외환은행인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냐면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 남대문 지점이에요. 남대문 지점에 또 이 친구도 김대리예요. 김대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 김대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파출 수납 업무를 하는 친구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이 전사가 안 됐을 때 시장 같은데 이렇게 리아카 몰고 다니면서 예금 받고 그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했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리아카 끌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파출 수납 업무를 했는데요. 원래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예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리아카 끌고 남대문 시장 다니면 김대리 일로 와봐 해가지고 통장하고 돈 주면서 예금 좀 해줘 그러면 돈 받아다가 뭐죠? 이거를 뭐죠? 입금하고 통장에다 찍어다가 어떻게 상인들에게 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하는 거예요? 출금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출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김대리한테 김대리 나 500만 원만 찾아줘.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뭐도 가르쳐 주겠어요?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겠죠.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7777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하냐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미 출금 점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500만 원만 찾아줘. 그러면 시킨 대로 어떻게 500만 원 찾아주는데 한 장 더 작성하는 거죠. 그죠?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고 뭐까지요? 비밀번호까지 다 적어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인에 대한 통장을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미리 마련한 출금 전표와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인출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당시 또 피해액도 1000억대가 넘습니다. 1000억대가. 이거 언론에 다 보도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요 외환은행 상대로 돈 달라고 뭐죠? 소송을 얘기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일단 김대리는 예금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출금이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인들은 뭐죠? 선의고 무과실이다라고 판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 직원이 예금만 할 수 있고 출금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뭐라면요? 은행 직원이라면 당연히 무엇도 할 수 있다고요? 출금 업무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출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상인들은 뭐란 얘기예요? 선이고 무과실한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외환은행이 1000억을 뱉어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은행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조차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요 김대리에게 비밀번호나 통장이나 도장을 한꺼번에 다 맡긴 것은 명백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니까 그 범위에서는 돈을 뭐죠? 깎아야 한다라고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어요. 이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선의무과실은 뭐에 대한 선의무과실이에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선의무과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고 전액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병에 대해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죠? 왜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인 뭘죠? 책임을 지니까요.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갑에게 과실이 있다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깎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챕터 8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무효와 취소가 나옵니다. 제1절 무효와 취소에 의해서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뭐예요? 무효.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따라서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해가지고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취소 안 하면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요? 유효하겠죠. 따라서 취소라고 주장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2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죠. 3번 보정상의 차이인데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계속해서 무효가 되는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텐데 법률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에요.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을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동안 어떤 걸 많이 했냐면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취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몇 년 뺏기요? 10년 뜯기 못하거든요. 따라서 10년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는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시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요것도 나왔죠. 그죠? 그죠? 제가 뭐 길 가는데 누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돈을 줬다면 그것은 강박이 일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취소는 1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 기준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입법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효라고 하고요. 어떨 때하고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별 기준이 없고 2번 무효 취소 원인에서 1번 무효 원인이 나오죠. 다 한 거예요. 1.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 기억나시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고 통정허위 표시도 어떻게 해요? 무효죠. 4번. 4번 법률행위가 원시적 불능이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또 목적이 확정될 수 없거나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 기억나시죠? 4번 뭔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마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경우에 이게 뭐예요? 불법 조건인 거고요. 그때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번은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할 건데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우리가 물권법 할 텐데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고요. 4번 지금 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되는 그냥 뭐라고요? 무효다. 그죠? 다 한 거고. 그 다음 취소 원인도 다 했죠. 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답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뭐 한 거냐면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공부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측에 법률행 무효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걸 어떻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